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118D 모델입니다. 일단 이 BMW 1 시리즈네요. BMW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 중 가장 작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출시해서 판매 중인 준중형 해치백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해치백 모델이라고 하면 세단, 그리고 외건, SUV, 해치백 이렇게 모델을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뒷 라인이 비슷한 외건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 상당히 짧게 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이 트렁크도 도어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3도어 혹은 5도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118D, 지금 등급으로는 조이 등급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5도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118D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3세대 모델이고요. 이 미니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6KL1 이 플랫폼인데, 이게 전륜구동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1 시리즈 자체가 2세대까지는 FR 타입, 그러니까 프론트 엔진의 후륜구동 타입의 모델이었었는데, 이게 3세대로 오면서 이제 FF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륜구동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후륜구동의 이 날렵한 핸들링, 이런 게 스포츠성으로 다가서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전륜구동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미니라는 브랜드, 미니 모델들도 이 스포츠성으로 보면 그래도 괜찮은 이 드라이빙 재미를 좀 주거든요. 그런 것만 비춰봤을 때 오늘도 어떨지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118D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판매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i 이제 가솔린 모델로 이제 변경된다고 참철리 모터스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추후에 1 시리즈 가솔린 모델도 시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비교 시승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승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디젤 모델, 지난번 320i 모델과 그리고 320d 모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교 시승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3 시리즈 제가 시승한 차량들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320D, 320i보다는 320D 모델이 조금 더 이 스포츠 드라이빙의 박진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델이 조금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118D 모델 경쟁 차종으로 보면 요 급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벤츠 A클래스, 아우디 A3, 아우디는 스포츠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렉서스 CT,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판매량을 보면 이 1 시리즈 1274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준중형 해치백 모델치고 1000대가 넘는 거면 판매량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판매량이 좀 나왔던 모델이에요. 사실 이게 국내 시장에는 이런 해치백 스타일이나 그리고 외건 타입이라고 하죠,
직전에 시승했던 320D 투어링 모델, 그런 형상의 디자인들이 그냥 인기가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118D, 지금 모델명에서도 디젤 모델인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 엔진을 좀 살펴보면 엔진은 2.0L 직렬 4기통 트윈 터보 파워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스타트로닉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5.7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전륜 구동 타입이 이제 기본 구동 방식입니다. 직전에 시승했던 직렬 4기통 이 디젤 엔진 2.0L인데 어떻게 보면 320D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랑 지금 리터가 똑같은데 이 엔진 출력은 많이 좀 죽여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것도 약간 엔진에 디튠을 시키면은 굉장히 높은 출력의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대략적인 파워트에서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5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14.3km 리터당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복합 연비가 지금 14km가 넘는데 이게 오랜만에 14km대 연비를 차량을 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320D 모델도 있었죠. 그러니까 디젤 엔진, 이게 BMW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 차량의 스포츠성도 끌어내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효율까지 이렇게 조금 올려놓는 요런 스타일의 지금 파워트레인 구성이라 디젤 엔진은 진짜 개인적으로 BMW가 조금 장점인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시대에 발맞춰서 디젤 엔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는 있지만 상당히 아쉬운 연료기는 합니다. 요 엔진 자체가 효율과 이 스포츠성, 스포츠 드라이빙 이런 것까지로 접근해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높은 엔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차량의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118D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싱글 조인트 스트럿,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에 적용되어 있는 싱글 조인트 스트럿, 이거 사실 미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BMW에서 미니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 전륜 구동 모델들에 대한 약간의 이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은 듯한 느낌이 나요. 미니가 상당히 이 스포츠성으로도 상당히 박진감이 넘치는 차량이거든요. 뭐 추후에 미니 차량 시승에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컴포트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전자식 댐핑 컨트롤은 없습니다. 드디어 이 BMW 스타일이 돌아왔군요. 직전에 이 740D 모델을 시승을 해가지고 상당히 편안하게 드라이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BMW 서스펜션 세팅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여기도 넘어가면 뒤에 바운싱이 상당히 억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3 시리즈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요 느낌은 그러니까 탄탄함을 기초로 한 부드러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사실 요 서스펜션 구조, 그리고 지금 디젤 엔진도 2.0L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차급이 2.0L 디젤이면 상당히 높은 그레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워트레인 쪽으로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차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한번 조금은 오늘 좀 기대가 되는 차량이기는 해요. 이 118D 모델이. 일단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 스포츠 쪽에 들어가서
뭐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주행 다이나믹 쪽에 들어와 보면, 그렇죠, 스티어링 휠, 엔진, 변속기 이쪽으로 되어 있네요. 네,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속기만 이렇게 좌측으로 밀어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황터, 그쵸, 여기도 이렇게. 일단은 이게 아까 전륜구동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형적인 이제 전륜구동 방식의 이제 드라이빙 스타일이 나오기는 합니다. BMW 특유의 이제 직전에 공교롭게 3 시리즈가 후륜구동 타입의 모델들을 시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반에 이 코너를 들어갔을 때 그때 이 날카로운 느낌은 살짝은 덜합니다. 오히려 이 언더스티어 성향이 조금 강하게 좀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라 오히려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이렇게 뛰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 주행이 되고, 이게 스티어링 휠을 조금 강하게 이렇게 회전을 했을 경우에 이 전륜 축에 이제 이 들어가는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륜 쪽에서 구동도 밀어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스티어링 조향까지 들어가니까 약간은 묵직한 느낌이 살짝 올라오긴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날카로운 코너링이 조금은 덜한 느낌? 요 느낌이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L 엔진 자체가 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 시리즈에 적용되는 그런 타입으로 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은 과한 엔진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달렸을 때, 그래도 주행했을 때 가속감은 충분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식 수치를 보면 안전 최고 속도는 지금 214km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제로백 수치는 8.4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320D에 들어가 있던 엔진은 제가 기억나는 게 190마력으로 되어 있는 거,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마력 정도가 빠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토크는 한 10kg 포스미터 정도가 빠지니까 제로백 수도 약간은 떨어지는, 그렇게 좀 세팅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출력을 3 시리즈처럼 똑같이 올려놓게 되면 이 제동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 튜닝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켜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가속 부분에서도 이 상당한 가속 느낌을 주는 게 이 118D 모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실내 옵션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1 시리즈 자체가 실내 옵션이 되게 이렇게 구성 자체가 간단하게 이렇게 꾸려져 있어서 뭐 기존에 BMW 시승도 많이 해서 실내 옵션 부분은 충분히 언급을 좀 많이 했지만 좀 특장점만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에는 알루미네이트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두운 톤으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0.25인치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LCD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구성은 지난번 시승했던 BMW 차량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인성도 나쁘지 않고요, 무엇보다 해상도도 높기 때문에 이거는 잘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저속으로 왔더니 엄청 따라오시는군요. 다 보내고 가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도 지난번 시승했던 BMW 모델이랑 동일한 구성이고요. 똑같이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 좌측에는 헤드라이트와 조명 관련 버튼들을 마련해 놨는데 118이 D 모델도 출시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된 모델인가 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보면
약간은 출시한 지가 좀 된 모델들 같은 경우는 다이얼 방식으로 헤드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난번도 설명드렸지만 버튼이든 다이얼이든 사용하는 거는 크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토만 놓으면 사실 그렇게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뭐 그래서 뭐 이 구성 근데 버튼이 깔끔하기는 해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 1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메모리 시트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는 총 2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 수동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 구성은 괜찮네요. 이게 전동 시트 타다가 수동 시트 타면 약간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2급에 넣어주는 것 자체가 좋죠, 이런 거는. 대신에 이 스티어링 휠은 수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틸트와 텔레스코픽 기능은 이쪽 하단의 레버를 당겨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BMW 타면서 조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텔레스코픽, 이 앞으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이 길이 자체가 좀 그래도 범위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당겨 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보통 이렇게 딱 제 다리에 맞춰 놓으면 스티어링 휠이 좀 많이 저 뒤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빼고 싶은데 못 빼는 차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BMW는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딱 조정할 수 있는 기분이 들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지금 에어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 좌우 독립은 아닙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버튼이 좀 빠져 있죠. 요거는 아무래도 당시에 판매했을 때 요거보다 조금 높은 그 트림으로 넘어가야 이제 좌우 독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요 급에서는 37리터도 마찬가지지만 통풍 시트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선 시트 구성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하단에는 요 미디어 컨트롤, 이거는 끝까지 넣어주죠. 이제 이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빼고 여기다가 통합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은 없고 별도의 작은 수납함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넣어놓기가 좋은데 핸드폰을 넣어놓으면 이게 앞뒤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소리는 좀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애매모호한 수납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단에는 USB 타입 A 포트,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포트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지평석기 주변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트,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지금까지 시승했던 BMW 차량들 웬만하면 다 썬루프가 있는데 이 차량은 없습니다. 오랜만에 썬루프 없는 차를 타니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요즘에 하도 좋은 차를 많이 타가지고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사이즈는 차량 등급을 생각하면 그냥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는 USB 타입 C 포트로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18D 모델 가속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어서 수동 제어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럭셀, 지난번 320D 가속했을 때랑 똑같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게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가속 페달을 이제 급정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팍 튀어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부드럽게 속도를 밀어붙여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150마력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50마력 치고도 그래도 고속력까지 올라가는 데는 충분한 이 파워트랙 성능이 좀 나옵니다. 이게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후륜구동차를 좀 많이 시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달릴 때 이 전륜구동의 이 느낌이 많이 나네요.
현재 118D 모델의 공식 수치는 제로백 기준으로 8.4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특이하네. 일단 가장 베스트 랩은 제일 마지막에 특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 랩으로 나왔네요. 8.95초가 나왔고요. 거리로 보면 147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8.4초라고 공식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측정했을 때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전륜 프론트 타이어에서 상당한 스핀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제가 수동으로 변속 제어를 해서 좀 진행을 하다가 이 휠 스핀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후반부에는 S 모드로만 놓고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S 모드로 해서 지금 8.95초라는 베스트 랩이 나왔고요. 사실상 이 수동 제어를 했을 경우에 스핀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거의 9초 중반대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타이어 특성의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타이어를 약간 스포츠 타이어, 이제 그립이 좀 높은 타이어로 좀 적용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 공식 수치는 충분히 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타이어 미끌리는 게 좀 많이 이제 좀 이 제로백 수치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제동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성능 같은 경우는 초반에 측정한 데이터가 가장 베스트로 나왔습니다. 거리로 보면 39.75m고요. 시간은 2.85초가 나왔어요. 반복적인 테스트를 진행하면 최대 41m까지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41m 가장 안 나왔을 때를 한번 볼까요? 41m네요 거의. 그러니까 최대로 벌어지더라도 41m 완전 초반이기 때문에 뭐 제동 성능은 파워트레인 성능에 비춰봤을 때는 무난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실험실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까 베스트 랩이 8.95초 요건데 어디 볼까요? 8.95초면은 거의 아이, 공교롭게 그 앞에 320i가 있네요. 이 320i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어쨌든 뭐, 그래서 아까 파워트레인 수치 설명드렸을 때 뭐 투시상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냥 무난한 제로백 성능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320i 다음은 제동 성능입니다. 39.75인데요 볼까요? 39.75. 이거는 320D 앞이네요. 바로 320i는 여전히 쳐져 있군요. 그래서 뭐 제동 성능도, 오히려 제동 성능은 이 정도면은 파워트레인 성능을 생각해서 제동 성능을 보면 제동 성능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죠. 파워트레인 성능이 그래도 제동 성능이 좀 더 앞서게 나온 거니까 제동 성능 쪽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8D 모델 외관 디자인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 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간주행등도 그렇고 그릴 하단에 블랙라인도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날렵한 느낌을 좀 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간주행등 자체가 최신 모델로 바뀌면서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잘 바꾼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이 BMW 주간주행등 중에 가장 이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이 조금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 원형 타입인데 약간 주광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적용된 주간주행등이 있었어요. 좀 올드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때가 BMW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현 세대에 와서는 굉장히 세련되게 좀 많이 다듬어진 느낌이 나요.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측면 쪽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해치백 모델, 해치백 디자인의 느낌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세단, 외건 이렇게 좀 보면, 일단 세단 모델을 좀 볼까요? 세단 모델 같은 경우는 전면 프론트를 시작으로 해서 A 필러, B 필러, C 필러, 그 다음에 트렁크 이렇게 나눠지고요. 외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트렁크 라인이 없어지고 D 필러가 추가됩니다. 근데 이 해치백 모델 같은 경우는 C 필러에서 딱 끝납니다,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그런 디자인의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난번 시승했던 740D 모델 사이드미러랑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이드미러 크기는 괜찮습니다. 이 화각도 괜찮고 유리 사이즈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에이다스 기능들이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각지대 경보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사이드미러 쪽에.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118D에 적용된 휠 17인치에 225mm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휠 사이즈가 조금은 작아 보이는 건 아쉽기는 해요. 참고로 이거보다 상급 트림, 당시 아마 M 스포츠 모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모델은 18인치가 아마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휠 사이즈는 뭐 17인치, 오랜만에 17인치네요. 이 수입차 타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휠 사이즈는 조금은 아쉽네요. 근데 뭐 차량 등급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휠 타이어 사이즈가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휠이 커지면 무게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리고 무게가 늘어나면 이 스포츠 드라이빙 쪽에서는 약간은 손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렇게 차이는 없겠지만 어쨌든 휠은 일단 그렇게 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후면 쪽 디자인 한번 보실까요? 일단 트렁크는 기본 용량이 380리터입니다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는 무려 120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준중에 해치백 모델 치고는 트렁크 확장 공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램프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면 헤드라이트, 주간주행 등도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됐다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후면 라인도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날렵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방향지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얇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도 주고, 개인적으로는 이 BMW 이 스포츠성, 스포츠 드라이빙 이런 것만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좀 잘 맞게끔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바로 배기구입니다. 보통 옛날 같으면 이런 낮은 트림의 차량이라고 하면 배기구 한쪽만 놔져 있고 막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거 BMW 요즘에 바꾼 게 참 잘 바꾼 것 같아요. 배기구는 듀얼로 양쪽으로 빼놨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양쪽으로 배기구가 들어가 있어야 뒤에서 보면 약간의 안정감도 느껴지고 약간의 스포티한 느낌도 나거든요. 개인적으로 배기구 시스템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2열 공간을 한번 볼까요? 사실상 2열 공간은 저 같은 등치가 큰 사람이 타기에는 조금은 공간적으로 부족합니다. 무릎 공간은 그래도 한 주먹 하나 이상 정도의 공간이 나와서 뭐 괜찮은 거주성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헤드 공간이에요. 제가 타니까 머리가 딱 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좀 등치가 작으신 분들이 타야 이렇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차량 스타일로만 보면 이거를 무난하다고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서 해치백 모델을 그렇게 많이 시승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이랑 사실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 현재 118D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건장한, 이 뚱뚱한 저 같은 남자가 타면 머리 공간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마 3 시리즈도 그랬던 것 같은데 방석 쪽은 벤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하나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타입이라 조정이 별도로 안 되지만 이 등받이 쪽, 이쪽은 40대 20대 40으로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차 자체가 지금 등급이 조금 낮은 옵션 트림이라서 송풍구는 따로 없고요. 여기에다가 뭐 에어컨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그냥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18D라는 모델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도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차가 워낙 컴팩트하기도 하고 약간의 드라이빙 재미, 이제 전륜구동 타입이 사실은 후륜구동 모델보다는 이 차를 제어할 때가 그래도 조금은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차가 아닐까 싶어요, 이 차는.